자, 이제 자바 빈즈 설명까지 들었는데, 요 자바 빈즈 하나인데, 요 자바 빈즈가 뭐냐, 자바 빈이 뭐냐, 객체를 얘기하는 건데, 요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바 빈이라는 게 뭐 자바에 재활용 가능한 컴포넌트 모델로서 웹 개발에만 쓰는 게 아니고, 포조라고 하는 뭐 단순한 구조 어, 어, 또 가진다. 그래서 포저라는 게 plain old java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제 특정 기술이나 프레임워크에 종속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기본 생성자 우리 그 기본 생성자로 가면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죠?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그리고 이제 멤버 변수, 필드 얘기하는 거죠, 필드. 멤버 변수인데 필드인데, 외부에서 바로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게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 사항에서 만드는 그 필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필드에다 값을 넣고 빼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메소드 써야 되죠. 그래서 getter 메소드와 set 메소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렬화라고 할 수 있는, 직렬화할 수 있는 자바 클래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엔티티 클래스나 또뭐 DO라고도 하는데, 그냥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블 컬럼에 해당하는 뭐 프라이빗 멤버 변수하고 세트 게터 메소드를 이렇게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바 빈즈 객체다. 그리고 자바 빈 여기에 대한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바 빈 이제 객체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인저가 없는 생성자, 그렇게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객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직렬화 구조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getter setter 메소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 속성에 접근해야 된다. 여기 이제 자바 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관리를 위해서 이제 멤버라는 클래스를 자바 빈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여기 자바 빈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 뭐 여기 요 규칙대로 만드시면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규칙대로. 그래서 getter와 setter 메소드 이름은 getset으로 시작하고, 그죠? 뒤에 이제 카멜 표기법, 그죠? 사용해서 get set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드 명이 되겠죠? 필드 명이 뒤에 이제 그 get이나 set 자,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메소드 이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자를 받아 현재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하거나 현재 값을 리턴하는 구조다. get set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자, 아래쪽에 글자가 좀 작아서 확대를 조금 더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소스 코드도 조금 여기가 스케일이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죠. 이 정도 손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스케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에 이제 보면 메소드 내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에서 캡슐화한 형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바 빈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자바 빈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죠. 그래서 멤버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클래스 멤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데, 글자 잘 안 보시죠? 교재하고 같이 보셔도 되는데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 멤버 해가지고요. 멤버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가 자바 빈 클래스가 되려고 그러면 자바 빈 클래스로 자바 빈 게이츠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예, 속성.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의 아이디, 스트링 타입의 네임, 스트링 타입의 이메일. 예, 요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바 우리 클래스 할 때 이거 필드라고 그랬죠. 속성, 필드. 그죠? 예. 멤버 변수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JSP에서는 이걸 이제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앞에 보시면 다 프라이빗이 붙어 있죠. 접근 제한자. 프라이빗이 붙어 있으면 얘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요 이제 객체 이름 점 ID, 뭐 객체 이름 점 네임, 객체 이름 점 이메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디나 네임이나 이메일 요 필드 이 프로퍼티에 값을 저장하고 읽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할 겁니다. 예, 값을 저장하는 메소드를 세터 메소드라고 하고요.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를 게터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세터 메소드 예인데 이 세터 메소드 이름은요 우리가 이 세터 메소드를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 때는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이름을 아무데나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ID, name, 이메일. 예,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이름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ID 값을 자, 어떤 값으로 이제 집어넣는 이 ID 필드에다가 ID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는 세터 메소드를 만든다 하면 set이라고 하는 이렇게 set이라고 하는 예, 자 글자 뒤에다가 예, 요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제 필드 이름 아이디를 붙이시면 되는데 이때 요 필드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set 뒤에 요 아이디는 소문자 아이디를 넣는 게 아니라 예, 카멜 표기법으로 예, 아이디의 I자 첫 번째 글자는 예,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set ID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규칙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getter 메소드를 만든다 그러면 getter도 마찬가지로 요 ID 값을 읽어오는 거니까 요 필드명을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하는 예, 요 글자 뒤에다가 요 ID를 예, 카멜 표기법으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예, get ID. 그러면 이제 name은 name이라는 이 예, 속성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읽어내고 하는 거는 예, getter setter 메소드는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getter 메소드는 get name이 되겠죠. setter 메소드는 get name이 되는 거고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요 속성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setter 메소드는 set email이 되는 거고 값을 읽어오는 메소드 이름은 get email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규칙이에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setter 메소드나 get 메소드의 이름은 아무 때나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이름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getter, setter. 예. get과 set 뒤에다가 이렇게 id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요 이름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빈 이제 뭐 객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든 자바 빈 클래스 를 가지고 이제 만든 객체를 자바 빈 객체라고 합니다. 예. 그죠? 예. 요 이제 여기서 JSP는 예, 요걸 이제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프로퍼티. 자, 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사실은 뭐 자바 이미 클래스 다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this.id는 ID 이거 뭐예요? this 붙어 있는 거는 필드죠. 필드. 그죠? 이거.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값 id 값 받은 것을 예, 파라미터 값을 예, 이렇게 필드 값으로 집어넣는 거. 예, setter, set id. getter는 get id인데 예, 요 id 필드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return id에서 id 값을 이제 리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변경, use bin 액션 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 bin 액션 태그. 앞에서 요 use bin 액션 태그 뭐 할 때 씁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 좀 들었는데, use bin 액션 태그는 객체 만들 때 쓴다 그랬죠. 자바 빈 객체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JSP에서 자바 빈 객체,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바 빈 있죠, 그죠? 그런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그 자바 빈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거나 참조하기 위한 액션 태그가 use bin 액션 태그다. 밑에 이제 매우 유용하지만 JSP를 단순히 뷰 역할로만 사용한다면 사용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 뷰, 여기서 뷰라는 게 화면에 보여주는 페이지, 그냥 데이터를 화면에 그냥 보여만 주는 페이지, 다른 뭔가 처리하는 페이지가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를 화면에 그냥 보여주면 보여만 주는 그런 이제 페이지, 단순한 페이지를 이제 뷰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S 페이지를 단순히 뷰 역할로만 사용한다면 뭐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유즈빈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요 유즈빈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로 객체를 만든다고 그랬죠. 자바 빈 객체를. 자바 빈 객체를 만들면 요 객체의 범위, 사용 범위죠. 사용 범위.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느냐. 범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지역 변수, 전역 변수처럼 그죠? 객체를 어느 범위에서 쓸 수 있느냐, 유효한 범위가 어디냐, 이 객체를 어디 범위까지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 범위죠. 범위 지정할 때 우리는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 속성을 씁니다. 그래서 요 유즈빈 액션 태그에서 쓸 수 있는 속성, 스코프.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없다면 새로 객체를 생성을 하고 해당 이제 스코프에 이제 저장한다. 스코프 속성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세하게, 이제 유즈빈 액션 태그는 자바 빈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생성된 객체의 사용 범위, 스코프 값을 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 요 형식 나오는데 조금 여기 이제 그래도 뭐 코드는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좀 크게 일단은 이 코드 부분만 확대 좀 해서 크게 한번 같이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액션 태그고요. 여기 그 액션 태그 지금 보시면은 JSP 콜론 유즈빈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시작 태그입니다. 시작 태그인데 이게 태그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안에 지금 형식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시작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JSP 유즈빈 액션 태그고, 액션 태그 이제 시작 태그에 요 속성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형식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래시 JSP 콜론 유즈빈, 우리가 HTML 태그도 보면 끝 태그, 종료 태그, 단어 태그에는 태그명 앞에 슬래시를 붙이잖아요, 그죠? 액션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JSP 콜론 유즈빈이라는 액션 태그의 끝 태그는 슬래시 JSP 콜론 유즈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작 태그의 속성에 보시면 ID 속성도 있고, 그죠? 스코프도 있고, 그죠? 클래스도 있고, 타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빈 네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이제 속성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상세하게 이제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ID는 인스턴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스의 이름을 이렇게 준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객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스코프라고 되어 있는 보면 스코프에 넣을 수 있는 값. 요거 이제 버티컬 바 이거 우화 기호죠. 우화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 스코프 값으로 페이지를 쓸 수도 있고 리퀘스트를 쓸 수도 있고 세션을 쓸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페이지, 리퀘스트, 예.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현재 페이지에만 쓴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지금 웹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웹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많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만에서만 이거 개체를 쓰겠다 이거예요. 스코프. 예. 리퀘스트는 예. 공을 던지는 투스 페이지가 있고 공을 받는 포스 페이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탁 이제 던져주면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 예. 그래서 요청을 받은 이제 페이지에서도 해당 개체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 그다음 이제 세션 같은 경우에는 예. 같은 우리가 브라우저를 서버에 접속을 하면요.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죠.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각각 브라우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어떤 이제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예, 요 객체를 모든 페이지에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브라우저 상관없이 서버에 지금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예. 그 프로그램의 안에서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공유하겠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클래스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유즈빈 액션 태그는 객체를 만들 때 쓰는 액션 태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예, 객체를 만들 것인지 예,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예, 네임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 예,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입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특정 타입의 클래스를 명시할 때 예, 이렇게 쓰는 속성입니다. 패키지 네임, 클래스 네임. 그리고 이제 빈 네임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패키지 네임, 클래스 네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자, 아래쪽에 이제 요 설명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제 요 유즈빈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예,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바 문법에 보면 객체 만들고 어떻게 하죠?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죠. 예. 자바 문법을 알고 계셔야 이게 당연히 이해되는 거고, 여러분 당연히 뭐 자바 문법을 알고 계시니까, 그죠? 자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생성자로 생성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데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합니다. 예. 그래서 그 참조 변수가 객체의 이제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디는 자바빈을 특정 스코프에 저장하거나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 사용하는 이름이다. 예.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서는 해당 인스턴스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명이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스턴스를 참조한다 돼 있죠. 참조 변수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요 참조 변수의 이름을 예, 이렇게 ID 속성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객체의 이름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코프. 예, 첫 번째 ID 했고요. 스코프 속성. 요거는 이제 해당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거나 가져오는 범위로 내장 객체의 뭐 일부 이렇게 끊어져 버렸네요, 그죠? 내장 객체의 일부까지. 설명이 더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스코프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요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사용 범위, 예,
지정해 준다. 스코프. 예, 사용 범위를 지정. 그 다음에 자, 클래스 속성 세 번째. 예. 이건 이제 생성하거나 참조하는 객체의 클래스명. 예. 그리고 이때 이제 반드시 패키지명까지 명시를 해줘야 된다. 패키지명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의 이제 클래스 이름. 예. 그래서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전에는 예. 예.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아시죠? 얘는 예. 얘는 예, 상속 받아 가지고 구현을 해줘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요 클래스 속성으로 올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U해서 예,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 클래스가 요게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패키지명과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입, 예, 타입 네 번째. 예. 타입은 이제 특정 타입의 클래스를 명시할 때 사용한다. 요 클래스하고 요 타입하고 빈 네임하고 이렇게 보시면 형식이 패키지 네임 점 클래스 네임하고 똑같죠?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클래스라는 속성에는 지금 이제 추상 클래스나 예,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들은 못 쓴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타입에서는 특정 타입의 클래스를 명시할 때 사용을 하는데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일반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타입에는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일반 클래스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속성의 클래스에서 상속 혹은 구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타입이라는 속성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네임이라고 하는 얘도 뭐 패키지 네임하고 클래스 네임 이렇게 이제 적는 건데 타입과 빈 네임을 이제 통해서 클래스 속성을 대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의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보셨고요. 예. 실제 이제 유즈빈 액션 태그 사용해서 객체 만드는 거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요 유즈빈 액션 태그 사용을 하는 요 예제 밑에 코드가 있는데 뭐 위에 이제 설명에 HTML 폼에서 입력한 값을 자바 객체로 연동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를 어떨 때 쓰느냐, 많이 쓰느냐, 요때 많이 쓴다는 거죠. HTML 폼에 입력한 값들을 전송하면 서밋 버튼 눌러서 전송을 하면 JSP 페이지에서 그 값을 받아야 되죠. 그때 이제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 이전 시간에 해보셨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자바 객체를 연동시켜 가지고요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어렵더라도 그 코드 같이 보시면 뭔 말인지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말로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코드를 같이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HTML 폼이 투스 페이지고 JSP 페이지가 포스 페이지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이제 폼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입력 받아서 서밋하면 액션 폼의 액션 속성이 가리키는 서버 페이지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딱 하면 이거를 이제 서버 쪽에서는 서버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그 서버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달된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아서 여러분들 그 계산기 만들 때 데이터 이렇게 받는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객체를 따로 빈 객체를 사용 안 했죠. 그래서 유즈 빈 액션 태그를 이제 사용하고 자바 빈 객체를 이제 사용할 줄 아시면은 객체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값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이
상당히 뭐 이거는 안 해본 게 이 코드 자체를 여러분들 안 해보셨기 때문에 설명만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드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바 여기서 이제 자바 객체로 연동한다라고 했죠. 자바 객체로 연동한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밑에 이렇게 보면 예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자, 회원 가입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회원 가입 페이지도요, 간단하게 뭐 이름, 아이디, 뭐 패스워드 뭐 이렇게만 들어가는 회원 가입 페이지도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회원 가입 페이지도 있습니다. 어떤 회원 가입 페이지는 안에 입력의 항목이 한 20가지 넘어가는 20가지가 넘는 뭐 그런 그것도 있죠. 세부 항목도 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여러분들 저기 뭐 은행 같은데 가셔가지고 뭔가 서류 처리할 때 보면 서류 엄청나게 많잖아요. 항목 하나 다 사인해야 되고 다 작성해야 되고 다 채워 넣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페이지를 만드는데 폼 페이지를 만들어요. 폼 페이지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는 회원가입 페이지에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야 뭐 앞에서 우리 이전에 실습했던 코드로 만들 수 있어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거 폼 만들어서 서밋 했을 때 JSPB 만들어가지고 JSP 페이지에서 이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 만들어 하면 앞에 있는 소스 이해하신 분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유저빈 이 액션 태그 사용하고 자바빈 이제 객체를 사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뭐 때문에 하냐면 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이 4개의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뭐 20개에서 뭐 30개 데이터가 넘어온다 예를 들어서 10개만 돼도 많죠 사실은. 그러면 이 넘어오는 데이터 개수만큼 실제 그 데이터를 요청 파라미터죠. 요청 파라미터 에서 값을 읽어서 대입하고 하는 그런 코드들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비례해서 데이터에 비례해서 코드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코드가 길어지는데 객체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썼던 그 코드들이 싹 사라지고요. 자동으로 객체의 속성값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 와 앞에서 이거 내가 처리하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하나 다 작성을 했는데 요즘에 액션 태그 쓰니까 알아서 객체에다가 값을 다 넣어주네. 그러면 이제 객체 안에 값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값을 읽어만 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JSP 처음 여러분들 하실 때 사실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게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 개념을 알고 코드 한 번만 딱 해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꾸 코드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제 코드를 조금만 보고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좀 편안하게 좀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를 이제 쓰는데 이때 유즈빈 액션 태그를 가지고 객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객체? 자바 빈 객체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자바 빈 객체 이걸 왜 만들었냐? 폼에서 데이터를 왕창 던지는데 그 왕창 던진 데이터를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제가 JSP 페이지에서 코드를 엄청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알아서 JSP에서 자바 객체로 자바 객체 그 필드 값으로 넣어준다고 하는 거 자동으로. 자동으로 넣어주니까 거기에 필드의 값을 이제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값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요거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코드하고 여기 설명하고
약간 조금 이게 좀 균형이 좀 맞는데. 자, 요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 이게 스케일이 좀 안 맞아요. 자, 입력값을 요 밑에 이제 소스 코드 설명드릴 건데요. 입력값을 받아서 멤버 객체에 넣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메소드를 자, 메소드 호출에 인자를 전달해야 함. 뭐 이렇게 됐는데 메소드.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메소드 호출에 인자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요 설명에 멤버 객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는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한다고 봤을 때 예,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이제 설명한 거를 이렇게 액션 태그 사용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JSP 콜론 유즈빈 요거 이제 객체 만드는 거죠. 객체 만드는 겁니다. 어떤 클래스로? 클래스는 해가지고 com.my.member 그러니까 com.my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com 패키지 밑에 my 패키지 밑에 있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new 해서 객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객체 만들고 그 객체의 이름은 뭘로? m으로 주는 거예요. m이라는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이 객체 m이라는 객체의 타입은 뭐예요? 멤버라는 타입이죠. 클래스 타입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m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객체는 현재 JSP 페이지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JSP의 set property 자, 액션 태그가 나오죠. set property 액션 태그는 객체에다가 속성 값을 집어넣을 때 쓰는 액션 태그입니다. 그래서 밑에 name은 m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객체 이름을 name 속성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위에 m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객체 만들 때는 id 속성 값으로 객체 이름을 지정했지만 실제 이제 사용할 때는 name이라는 속성상에서 이렇게 객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m이라는 객체에다가 자, set property 해라. property 값을 속성 값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집어넣는데 자, property는 아스테리스크 이거 이제 와일드카드입니다.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폼 페이지 있죠. 폼 페이지에서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 값을 요 m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property 속성 값으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머리 아프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그런 게 되지? 자,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가? 예, 맞아요. 이게 이제 프로퍼티라고 이제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스테리스크 그렇게 들어 있죠. 요거 이제 의미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폼 페이지 폼 HTML 페이지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데이터가 입력돼서 현재 이거는 이제 JS 페이지입니다. JS 페이지고 JS 페이지로 서밋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을 받을 때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유즈빈 액션 태그 상에서 멤버 클래스 아까 위에서 멤버 클래스 우리 자바 빈 클래스 만들 때 형식 프로퍼티 만들 때는 앞에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 붙이고 세트 게터 메소드 만들어주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기본 생성자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의 이름을 m이라고 준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m 객체를 이제 밑에서 이제 이용하는 거죠. s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에서 이용하는 거죠. 자, m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name 속성 값으로 m 주고요. m 객체 만들어진 m 객체 멤버 객체 property 값을 채워 넣어라. 자, set property 값을 집어 넣는 거죠, 그죠? 모든 property에다가 값을 채워 넣어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냥 막 그 폼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규칙이 있어요. 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규칙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HTML 페이지, 그러니까 투스 페이지죠. 공을 던지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페이지에 페이지에 우리가 HTML 태그에 네임 속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네임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이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 변수의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이 돼요. 요청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이름하고 요 클래스 안에 그 프로퍼티, 그러니까 속성이죠. 속성 이름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쪽에 폼 HTML 태그 만들 때 그 네임 속성에 들어가는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 이름하고 요 자바 빈 클래스 작성할 때 그 프로퍼티 필드의 이름하고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당연히 일치를 시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 디폴트는 이제 일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실행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설명만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이렇게 알고 알겠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코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몇 번 이렇게 또 실습도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 꺽쇠갈로 퍼센트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요거 이제 스크립트 리트라고 하는 그죠? 스크립트 리트 태그죠. 스크립트 요소 중에 태그 중에 JSP 태그죠. 네. 그래서 스크립트 리트라는 태그고요. 요 스크립트 리트 태그 안에 요거 시작 요거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여기 안에 자바 코드를 집어넣죠.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자바 코드를 집어넣죠. 자바 코드 여기 보시면 멤버 다오라고 하는 요 생성자 이용해서 멤버 다오 타입의 객체를 이렇게 가져오죠.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분들이 뭐 감이 안 오는데 요거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해서요. 그죠? 클래스 따로 있다. 요건 지금 그 클래스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만약에 연동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DAO, DAO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DAO 객체의 insert db라는 요런 이제 메소드에다가 요 m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insert db니까 db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메소드겠죠. 객체를 m 객체를 탁 넘겨주면 m 객체 안에 프로퍼티 속성 값으로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폼에서 전달하는 값이 다 세팅이 되어 있죠. 그 값을 다 읽어가지고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해 준다고. 당연히 이제 요 멤버 다오 클래스 안에 보면 요 메소드 insert db 메소드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 밑에 거를 설명드리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거 액션 태그에 유즈빈하고 셋 프로퍼티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의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막 던지잖아요. 그죠? 던지는데 일일이 그걸 받을 필요가 없고 객체를 사용해서 자바 빈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 되는 놈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코드도 확 줄어든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하셨으면요. 프롬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말로 듣긴 듣는데 그럴듯한데 그죠? 내가 확실하게 내가 뭐 감을 잡는 데는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코드를 이제 직접 한번 앞에 코드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즈빈 요거 이제 활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다 그죠? 야, 이것도 또 뭐 쉽다고 해놓고 그죠? 서블릿보다 프로그램 하기 쉽다고 JSP 이제 쓴다 그랬는데 더 어렵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블릿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서블릿이 더 어렵습니다. 더 빡셉니다. 지금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즈빈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JSP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지금 JSP에서는 객체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자바빈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액션 태그 하고요. 자바빈만 알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던지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서블리스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얘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리스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글자가 좀 작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이거 실컷 설명했는데 그죠? 이게 그래도 앞에 거하고 뭐가 다른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요 서블리스로도 회원가입 처리를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하지만 해가지고요, 모든 값을 개발자가 직접 읽어서, 직접 읽는다는 얘기는 코드를 다 작성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작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읽어서 모든 값을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송된 모든 이제 값을 개발자가 직접 읽어서 객체를 이제 할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불편하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멤버, 뉴 멤버에서 멤버 객체 이렇게 만든 다음에 m이라는 멤버 객체에 set id 해가지고 값 집어넣고, m 해서 또 set name 해서 값 집어넣고, 또 m 해서 set email 해서 값 집어넣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생략된 거예요. 값을 가져오는 거. get parameter라고 하는 메소드 써서 가져왔죠. 리퀘스트 객체, 그죠? 리퀘스트.get parameter 기억나시죠? 그거 위에 지금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5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위에 그 소스가 다 이제 써야 되고요. 또 이게 객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 코드가 이만큼 또 15쪽 또 들어가야 됩니다. 값을 할당하는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만큼 이제 코드도 많이 이제 길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지금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JSP가 아니고 서블리스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많은 데이터를 객체에 저장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있는데, 아파치 커먼스 빈 유틸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블리스에서 이제 이걸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블리스에서 빈 유틸스를 사용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빈 유틸스에, 그래서 그죠? populate이라고 하는 메소드 사용해서 m 객체에다가 request 객체에 뭐 get parameter 뭐 map을 사용해가지고 값을 이제 여기 점점점 되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씩 다 처리를 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JSP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서블리스로 하는 방식은 사실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했구나, 안 됐으니까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작성 안 하죠 당연히. 자바 JSP로 이제 프로그램 넘어왔기 때문에. 자 액션 태그 중에 이제 유즈빈 액션 태그 set property까지 보셨는데, 반대가 get property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하고요, forward 액션 태그는 세부적인 이제 또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중간에 설명하다가 또 이제 끊어질 것 같아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배우죠. 그래서 앞에 이전 시간에 좀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 설명 들었긴 들었습니다. 액션 태그가 뭐고 이런 것까지 들었는데, 요 하나하나 이제 태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오늘 또 실습을 하시면 실습 시간에 또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실습을 하시는 거니까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